당뇨 있는데도 이 음식 드시고 계시죠?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이 음식이 실제로는 혈당을 폭등시키고 췌장을 혹사시키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식단 연구 경력 15년 식이조절 전문가 한지훈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상담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한 가지, 바로 대부분이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 때문에 당 조절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음식 리스트는 단순히 먹지 마세요가 아닌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혈당을 망치는 식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뇨 식단의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음식을 가장 먼저 바꾸려 합니다. 단 음료를 끊고 흰 쌀밥을 줄이고 군것질도 멀리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조심하고 있는데 왜 혈당은 계속 오를까? 왜 아침 공복 혈당이 떨어지지 않을까?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이정호 님도 그런 고민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밥 대신 고구마 먹고 단백질로 계란도 꼭 챙깁니다. 하지만 정호님의 아침 혈당은 매일 170을 넘고 있었고 식사 후엔 200까지 치솟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정호님은 매일 아침 공복에 고구마를 먼저 드셨습니다. 익힌 고구마는 GI 혈당 지수가 8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단독으로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고탄수화물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한 뒤 빠르게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공복감을 유발하게 되죠. 결국 정호님은 식단 조절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식단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구에 사는 69세 김영숙님은 밥 대신 삶은 감자와 찐 옥수수를 식사 대용으로 자주 드셨습니다. 밥은 무섭고 살찔 것 같아서 대신 감자나 옥수수를 먹어요. 그게 자연식이고 건강하잖아요. 영숙님의 식단은 언뜻 보면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자의 GI는 90 이상, 익힌 옥수수 역시 6570 수준으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특히 단독 섭취하거나 단백질 식이섬유 없이 먹으면 혈당 반응은 더욱 급격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당뇨 환자에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분이 있는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혈당에 영향을 주는 건 탄수화물의 형태, 조리 방법, 식사 순서, 함께 섭취한 음식의 조합 등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당이 높은 음식은 피했지만 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는 상황. 열심히 노력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낮아지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반응이 훨씬 커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었는데도 요즘 들어 갑자기 혈당이 튄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호님과 영숙님처럼 진심으로 건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 지금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이런 혈당의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위험한 음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당신이 매일 먹고 있는 식사 중에서 어떤 선택이 혈당을 망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실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드시는 음식 중 하나라도 아래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 음식 하나가 당신의 혈당을 매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피하느냐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매 끼니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기보다 그냥 현미로만 바꿔보세요.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특히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현미밥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로 식사하면 혈당 반응은 훨씬 더 완만해집니다. 갑자기 모든 밥을 현미로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흰쌀과 반반 섞은 잡곡밥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가 고민된다면 오트밀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뜨거운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23분만 불려 먹을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까지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달콤한 가공 오트밀 제품은 피하고 무가당 제품에 견과류나 계피 가루를 곁들이는 방식이 더 좋습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을 이뤄 식사 후 오랜 시간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변동폭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다만 소금이나 마요네즈 같은 고나트륨 조미료는 가급적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간식이 고민이라면 견과류를 활용해보세요.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즉 약 20지 정도로 제한하고 절대로 캐러멜이나 꿀이 코팅된 제품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56살 정도의 견과류를 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덜 오르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청경채 같은 녹황색 채소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채소는 반드시 식사 전에 먼저 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30% 이상 늦춰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샐러드가 부담된다면 기름기 없는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결국 당뇨 관리의 핵심은 식사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운동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바꾸는 힘은 무엇을 피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의 구성과 순서에서 나옵니다. 당뇨를 관리하고 싶다면 하루 한 끼라도 이 5가지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혈당 곡선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5가지 음식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도 시간대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은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이 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구성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오트밀과 삶은 달걀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끼이기 때문에 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견과류 56살 정도를 식사 전에 곁들이면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완만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시간대이지만 현미나 잡곡밥 위주의 식사와 녹황색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식사 전에 충분히 먹고 단백질 반찬과 함께 밥을 먹는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간식을 찾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배고픔을 참고 참다가 빵이나 과자를 먹기보다 무염 견과류 한 줌이나 브로콜리처럼 삶은 채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불필요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볍지만 균형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밥을 아주 소량만 곁들이고 채소를 듬뿍,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탄수화물은 줄여야 합니다. 특히 GI가 높은 음식은 피하고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만 잘 지켜도 저녁 혈당이 높아져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의 선택뿐 아니라 시간대에 맞는 조절이 함께 이루어져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약 없이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GI 지수입니다. GI는 글라이세믹 인덱스의 약자로 음식이 몸속에서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즉 GI가 높을수록 음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뜻이죠. 팩설탕이 기준인 GI 100이고 그 외 다양한 음식들이 이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익힌 당근도 80대를 넘습니다. 반면 현미는 5060, 오트밀은 55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혈당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GI 지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음식의 종류보다도 먹는 방식이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공복에 단독으로 먹느냐,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구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자, 옥수수, 당근도 모두 자연식품이고 건강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언제 먹는지에 따라
당뇨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GI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개념이 GL, 즉 혈당 부하입니다. GI가 그 음식의 반응 속도를 말한다면 GL은 실제로 몸에 들어와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GI가 낮아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GL은 올라가고 결국 혈당도 크게 자극받게 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당뇨 식단을 구성할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으로만 구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얼마나 혈당을 자극하는 음식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만 비로소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한 식단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당뇨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혈당을 흔드는 건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는 무작정 피하고 무작정 믿는 식이 아니라 내 몸과 대화하며 조절하는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혈당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가 혈당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게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고 지나쳐선 안 됩니다. 당뇨는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질환이지만 올바른 식습관 하나로 그 길이 훨씬 건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몸을 위한 선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을 꼭 알아야 할 부모님이나 가족이 떠오르신다면 이 정보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정리해 계속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결국 꾸준히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입니다.